제가 사실은 이 책 내용을 보면서 약간 놀랬던 게 랜선 공부 프로젝트를 지금 초3 담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학교 교실에서 무려 1년간을 진행을 해오셨다. 정말 이거는 되게 저도 궁금하고 아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많이 오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용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또 반갑고 특별한 분을 옆자리에 모셨는데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초등교사 14년 차 그리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초3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없습니다의 저자이신 우리 장진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교집합 스튜디오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차 초등학교 교사 장진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초3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책 내용을 보면서 약간 놀랬던 게 랜선 공부 프로젝트를 지금 초3 담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학교 교실에서 무려 1년간을 진행을 해오셨다. 정말 이거는 되게 저도 궁금하고 아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많이 오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다들 아는 심각성이긴 하지만 코시국이 이제 2년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또 이렇게 되게 어수선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뭐 제대로 수업, 학교 생활 모든 것들이 다 좀 많이 무너져 가고 학습 결손, 또 학습 격차가 심각하다 얘기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보시는 그 심각성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에 교육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문해력이잖아요. 그쵸. 근데 문해력은 읽고 쓰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보면 이 읽고 쓰는 능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기 그리고 듣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아이들이 자기 방에 자기 집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듣는 능력이 키워주려면 자기보다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듣기나 말하기 능력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아이들이 거의 차단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듣기나 말하기 능력이 떨어지니까 온라인은 물론이고 대면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에서는 기초가 정말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개별로 다 지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3학년 담임이라고 했잖아요. 사칙 연산 같은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에 오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고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면 내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해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내년에 담임들 진짜 고생하겠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코시국이 시작되기 전, 한 2년 전 초3이랑 지금 초3은 그만큼 실력이 벌어진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담임을 해봤고 지금도 담임을 해봤는데 이 아이들의 그 느낌이 되게 다르고요. 이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선생님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일주 그리고 대면 수업 일주 이렇게 하는데 대면 수업 일주일만 잘 버티면 그 다음 주는 선생님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학습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돼 있는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지금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심각한데 라고 느끼지만 사실 지금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고학년,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품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정말 이제 이미 시작이 됐을 거고 학교에 따라서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격차, 결손을 좀 많이 메꾸는 방향으로 제대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제가 좀 전에 랜선 공부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책을 딱 보자마자 하고 이제
되게 호기심이 들었고 또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또 계기도 그건데 최근 제 영상에서 초등 고학년 지금 해놓지 않으면 후회하는 3가지 이 영상을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거기에 2번째 주제가 바로 건강 수업 적응력 키우기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뭐 이제 고교 학점제도 있고 또 코시국도 점점 길어지기도 하고 또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좋은 프로그램이 온라인상 정말 많잖아요. 좋은 수업,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은데 활용을 못해요. 활용을 못한다. 이게 활용이 잘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들이 늘어나고 한 학교에서 다 소화를 못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비대면 그렇죠? 이 수업 자체가 이제 뭐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는.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 언제 하느냐? 사실 초등 때 바뀔 시간이 없어요. 그때밖에 없는데 그런 중요성을 얘기를 드리지만, 뭐 이 책에서는 이제 실제 1년 동안 실천을 해보고, 자, 그 노하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드릴 텐데, 랜선 공부 프로젝트 일단 뭔가요 이게? 랜선 공부 프로젝트는 온라인으로 학교 정규 수업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 온라인 수업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이 자기가 부족했던 과목들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이 그렇게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될까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이 안 받쳐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주도성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했던 활동들이 이제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그 점검한 걸 가지고 그런 과정을 또 루틴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실 텐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시작을 하셨나요 처음에? 일단은 제가 3월에 저희 반 아이들 단원평가를 보게 됐어요. 이제 첫 단원이 끝난 다음에 단원평가를 봤는데 아이들의 단원평가 점수가 너무 부족해 보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이 많이 저하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학습 때문에 학력이 저하된 게 아니고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못하는 애들은 더 못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그건 바로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워낙에 시골 출신이라서 여기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쳐줄 만한 학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EBS로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크게 오르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했던 그 방법을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랜선공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한 아이들 중에서 되게 또 큰 변화가 있었던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뭐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자면.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에 상담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애가 단원평가를 보는데 너무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하나 푸는데 1시간씩 걸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랜선 공부하게 됐고 그렇게 끝난 다음에는 예전에는 1시간도 넘게 걸렸던 단원평가 준비하는 시간이 더 짧아졌고 또 EBS 방송을 보면서 또 복습이 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험을 볼 때도 그 예전에 풀었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좋았다는 얘기를 스스로 후기에도 많이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변화를 스스로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학습에 대한 내용, 뭐 진도 공부 이런 건 물론이고 자기주도성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챙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성장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입장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다.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초3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물론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초3뿐만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뭐 초등 고학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중요한 또 학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맞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 습관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 2학년 아이들은 공부 습관보다는 학교 적응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3학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3학년부터 이제 공부 습관을 잡으면 좋은데 4학년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조금씩 눈빛이 변해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또래한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뭔가 공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하면 아이가 엄마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3학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학습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또 3학년이 국가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1, 2학년 때는 받아쓰기만 잘해도 우등생이거든요. 근데 3학년 되면 선생님들이 단원평가를 보기 시작해요. 그때 단원평가를 봤을 때 조금씩 자기가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못한다고 느끼면 아이가 계속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적이 되면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됐을 때 선생님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해도 선생님 저는 원래 못하는 애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3학년 때 학습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3학년 때 공부를 조금 안 해도 뭐 진도가 엄청 뭐 이렇게 밀리거나 따라잡지 못할 정도가 아니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학습 자신감, 여러 가지 자존감, 뭐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결정이 되고, 그때도 습관이 안 들면 뭐 4학년 가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사실 5학년 가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정말 3학년 정말 중요한 학년이,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죠. 맞습니다. 영어는 뭐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이실 게 아무리 좋은 공부법, 아무리 좋은 교육 노하우가 있어도 애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문해력 이렇게 얘기들이 많지만 문해력 책도 많죠. 엄마들만 문해력이 늘고 있다. 그 책을 보면서 정작 아이한테는 실천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 랜선 공법 좋은데 과연 이게 진짜 내 마음처럼 우리 아이도 따라줄까? 우리 아이가 실천이 될까? 스스로 좀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 아마 1년간 직접 해보셨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많은 고민과 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데는 성취감을 아이들이 맛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주로 공부 계획을 어머니께서 다 짜주시거든요. 짜주신 어머니가 짜준 각본에 아이는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거는 아이의 목표가 아니고 어머니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혀 성취감이 나오지 않거든요. 맞아요.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합의된 계획을 아이가 달성하는 경험을 자꾸 겪으면 또 성취감이 자꾸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성취감이 누적되면 아이가 자기주도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부모님이 보상을 제대로 해주시면 점점 더 노력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때 저도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그럼 같이 보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끊으면서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이야? 라고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잠깐 멈추고 지금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메모하면서 해볼까? 그래서 같이 메모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음에는 선생님 잠깐 끊어주세요. 저 메모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확을 해보면 어쨌든 아이들이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소소한 성취라도 성취감을 본인 스스로가 좀 느끼게 맞습니다. 해주고 과정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테스트나 어떤 뭐 이렇게 그런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뭔가를 알고 하나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경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칭찬도 해주시고 사실 이거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부모님들이 하신다면 아이가 옆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처음에는 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집중이 안 될 때는 좀 집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게 적응이 되면 어머니도 옆에서 랜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집합 스튜디오라는 좋은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는 학습을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교집합 스튜디오를 이렇게 정주행하시면서 사실 그렇게 그런 분위기, 그렇죠. 그런 또 본을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고민도 막상 또 하실 것 같아요. 이 랜선 공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공부는 이제 앞으로 시대적 흐름인 건 알겠고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뭔가 하나씩 도움을 주고 싶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딴짓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게임을 하고 싶고 그렇죠. 유튜브로 뭐 게임 방송을 보듯이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덕질을 하든 뭐 뺀질을 하든 이런 거 어떻게 좀
학부모님들이 케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옆길로 새지 않게끔. 처음 아직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은 가정이라면 아이한테 그냥 휴대전화를 사주는 게 아니라 그 휴대전화를 부모님 소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할 때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아이한테 무턱대고 휴대전화를 사줬는데 아이가 너무 핸드폰에 하는 게임이나 이런 데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뺏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뺏게 되면 이거는 아이가 뺏기는 게 되지만 이거를 빌려주는 개념이 되면 이제 공부할 건 다 했으니까 엄마한테 돌려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과정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은 가정이라면 그렇게 시도해 보셔야 되고요. 휴대전화를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가정이라면 같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규칙을 가정에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부모님도 당연히 같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예를 들자면 저녁 6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일정한 곳에 보관한다든지 그리고 휴대전화에 모든 알람을 끈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정에서 규칙을 정하시고 부모님도 함께 실천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접근 자체, 그러니까 시작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말씀은 PC는 어떨까요? 컴퓨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일단 첫 번째 약속을 하게 되면 일단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 약속이 안 되면 1단계에서는 거실로 좀 빼서 맞습니다. 컴퓨터를 공용으로 놓고 맞아요. 그런 것도 안 되면 사실 제가 이제 노하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즘 게임 제대로 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픽 카드가 되게 싼 거면 게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시간을 정해놓고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래픽 카드 자체를 되게 그냥 사무용 그렇죠. 워드 작업용 뭐 이런 걸로 바꿔놔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원칙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엄청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교육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공부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근데 그 변화의 크기만큼 그렇죠. 환경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정에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랜선,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반에서 했던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이벤트는 깨끗한 책상 만들기 챌린지였는데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책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상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상은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과목의 책 딱 한 권,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PC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 하나. 그리고 정면에 아무것도 없게. 지금 저희 반 아이 어떤 한 아이를 보면 책상 앞에 그 전년도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많으면 아이들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 집중력을 또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를 일단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줌 수업 위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줌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카메라 각도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카메라 각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체로 줌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얼굴만 보이게 카메라 각도를 만들어요. 근데 카메라 각도를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까지 다 보이게 그렇게 세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예, 살짝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필기를 해야 될 때 필기를 하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한테 확인이 되도록 해야 하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얼굴만 보였을 때는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카메라 각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부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해 드리면 의자가 바퀴가 달리거나 좌우로 돌아가는 의자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바퀴를 돌리면서 의자를 좌우로 돌리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개선으로도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가정에서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방,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그 책상의 환경도 사실 어머님들이 보통 많이 해주시려고 하지만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습관은 고3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늘상 그래 왔던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인이 모른다면 자,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이제 정말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자, 랜선 공부 프로젝트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안 드셨다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최소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지금 초3이라면 초4가 되죠. 지금 초2 아이들이라면 초3이 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초2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는 저는 다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랜선 공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자, 일단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 네. 정말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딱 시작해라 라고 조언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난 학기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해왔잖아요. 아이들이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년에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을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단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단. 지금 방학 초기에 우리 아이가 지난 학기에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배웠는지 그리고 배우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EBS 전과목 단원평가라는 교재예요. 그 교재를 아이가 풀어보고 그리고 교육방송 영상을 보는 식으로 이제 지난 학기를 정리하면 첫 단추로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 EBS 전과목 단원평가를 네. 일단은 보면서 지난 학기 내용들을 한번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EBS 수업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단을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총 강의가 17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강의씩 커버한다고 하면 한 3주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대체로 겨울방학이 내년 3월까지 쭉 이어지니까 방학 초반부에는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못했던 부족한 과목을 랜선 공부로 보충하면 잘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머릿속에 지금 많으실 텐데 일단 뭐 다 상황이 다르겠죠. 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정말 엄마표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 자기 주도를 또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다 상관없이 랜선 공부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그 랜선 공부를 아이 스스로가 뭐 그거겠죠. 계획을 나름 이렇게 있으면 그 시간이 되면 굳이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좀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인터넷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최대한 딴짓을 하지 않고 최소한 이런 습관부터 조금씩 들여주시는 계기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초3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없죠. 저도 뭐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랜선 공부를 어떻게 1년 동안 진행하셨던 부분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이고 제가 쭉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게 우리 저자님이신 장진철 선생님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상들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정말 이런 선생님들이 또 계시니까 또 이렇게 공격도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책만 잠깐만 좀 보면 1장 여러 가지 랜선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 2장은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7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고요. 3장은 초3 과목별 공부 공략법이 있습니다. 4장 자기주도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주셨는데 한번 이번 계기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아이 랜선 공부 초3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런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아이라면 초등 고학년 아이들도 지금 이제 이 책을 한번 학부모님들도 읽으시면 좋지만 아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이번 겨울방학 준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대화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 구독자분들께 구독은 하고 계신 거죠. 네,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랜선 공부법을 적용하면서 1학기, 2학기 두 번을 했는데요. 1학기 때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실패한 것을 반영해가지고 2학기 때 새로운 시즌2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제 책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랜선 공부를 시작하실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실 텐데요. 그렇죠.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그거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그거. 제가 보냈던 1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진철 선생님 모시고 여러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보기,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요. 꼭 이 책을 만나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